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역시 눈이 오니까 겨울인 겨울이네요. 춥고 배고프고 그래야지 겨울의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가 없는데 특히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이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좁아요.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과 사람을 많이 한다는 것은 비례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거나 내 삶을 회방 놓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대의 허물에 관심이 없어. 남의 흠을 찾아내고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죠. 상대의 허물을 알아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고 싫은 것을 분명히 하는 거야. 모호한 태도는 결국 서로한테 상처가 되고 오해를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 내 자신을 우선시하는 거죠.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지킬 수 없는 법이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자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숨 막히죠. 그리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그러니까 황금빛 중간점을 찾아라. 황금빛 중간점. 여섯 번째, 부탁을 함부로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관계를 망쳐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떠난 인연에 연연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관계마저도 놓치게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조금씩 실천하면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참고해 보십시오. 일단 HBM과 그 딥시크, 우리 삼성전자, 다양한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네요. 과연 딥시크가 HBM 시장을 뒤흔들지 안 흔들지도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 이게 이제 그 쇼크를 일으킨 거야. 쇼크. 산업계에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쇼크를 줬습니다. 이 챗 GPT에 못지않은 AI 서비스 딥시크 R1이 그 중국 기업이 개발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졌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 미국 대표 AI 기업이 주가가 급락을 했고, 딥시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7일 날 여세를 몰아가지고 야노스 프로 7B라는 이름을 그 붙인 이미지 생성 기술에서도 오픈 AI를 제쳤다고 하네요. 그 엔비디아 소속연구원도 훌륭한 성과다 평가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긍정적인 일이라고, 자산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막 공격적인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일단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상이 아닌 저사양 AI 가속기죠. H800을 이제 쓰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 비용을 78억 8천만 원밖에 안 썼다는 그런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27일 뉴욕 시장에서 16.97%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100과 GB200 등 대당 5천만 원 넘는 그런 엔비디아 고사양 AI 가속기, 이거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이죠.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 TSMC 등 AI 수혜를 근거로 이 주가가 급등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급락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들이 AI 반도체 투자를 줄이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실적이 곤두박질 칠 것이다 관측도 있고요. 이 딥시크 쇼크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 해서 이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굳이 엔비디아의 값비싼 AI 가습기를 써야 하냐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2, 3년간 빅테크들이 A100, H100, GB200 이런 이름이 붙은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AI 가습기를 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계산과 이 데이터를 크게 확장하면은 더 나은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AI 스케일링 법칙이 통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대당 5천만 원이 넘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사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이유죠. 하지만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러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이꼴 더 좋은 AI 서비스란 공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고사양 AI 가속기에 대한 주문을 줄이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그 리서치를 보니까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딥시크로부터 더 저렴한 GPU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엔비디아 쪽에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만 그 딥시크에 투자하기에 대한 여러 의문점도 제기됩니다. 우선 딥시크가 정말 H800만 썼냐는 거예요.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 AI의 그 알렉산더 왕은 딥시크가 미국 제재 때문에 밝히진 않았지만은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 5만 개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X를 통해서 딥시크가 적은 자원으로 챗GPT 수준의 AI 서비스를 내놨다는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이상했어. 이게 보면 진짜 맞아? 하면서도 딥시크가 공개한 557만 6천 달러는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금액도 의문이 나오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이 빠져 있다는 의문이 불거지는 거죠. 딥시크 자신도 고사양 AI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딥시크의 한 직원이 최근 올렸다가 지금 게시글을 보면은 컴퓨팅 자원을 제외하고는 AGI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여전히 미국과 4배 수준의 컴퓨팅 격차가 있다. 이렇게 적었고 딥시크 설립자는 미국과 중국의 컴퓨팅 격차는 반도체 수출 통제로 더욱 확대됐고 이는 딥시크의 주요 제약 조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성능 AI 가습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전문가들은 그 딥시크 단기간의 딥시크 쇼크 때문에 엔비디아 고사양 AI 가습기에 대한 주문이 주춤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해요. 빅테크 등 고객사가 엔비디아 고성능 AI 가습기 대신에 이 저사양 제품을 쓰면은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거기 때문이겠죠. 이 빅테크들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투자를 일단 멈추고 이 강화학습 등 딥시크가 활용한 AI 기술하고 이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AI 시장이 더 커지면서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의견. 현재 뭐 챗GPT나 딥시크가 내놓은 AI 기술의 끝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정도 AI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고성능 AI 가습기는 투자가 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은 기업들의 AGI로 불리는 인간 수준의 AI 개발이라고 하죠. 목표가 AGI. 과연 AGI가 실현될까요? 이게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하여튼 AGI 기술이 나오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챗 GPT 대신에 딥시크를 쓰고 있다고 밝힌 팩 겔싱어는 딥시크는 세 가지 교훈을 줬다고 하죠. 첫 번째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면서 시장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AI가 더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그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하네요. 역설이 뭐냐? 이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은 특정 용도에 대한 자원의 양이 줄어들지만 이 사용 비용 또한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자원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번스의 역설이 온다.
그래서 AI가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해지면서 그 사용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일단은 그 딥시크가 그 활용한 강화 학습이 더 적은 연산을 쓴다는 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기계가 학습하는 강화 학습은 오픈소스하고 함께 AI 파일을 더 키우면서 인류 전체가 AGI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최근에 그 메타 CEO가 올해 AI에 9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지만 업계에 알려진 건 지난해 하반기인데 저크버그가 딥시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거는 딥시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론도 여전해요. 미국의 금융사 버스타인은 딥시크가 비용을 절감한 것은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능력을 뽑아내는 걸 입증한 거라고 합니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설명을 하고 딥시크의 성과가 고급 AI 가속기를 쓰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 미국이 더 진보된 칩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합니다. 더 매력적인 테라플롭스당 그 비용을 제공하는 이 고급 GPU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 애널도 자율주행 로봇 AI 활용 사례를 실행하는 유일한 회사는 엔비디아다. 경쟁력이 있는 LLM을 내놓는 것과 광범위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적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로이터에 밝힌 공식 입장을 통해서 딥시크의 돌파구가 자사의 GPU에 더 많은 작업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AI 추론은 상당수의 엔비디아 GPU와 고성능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한국 기업과 무관한 이슈는 아니겠죠. 하이닉스는 GPU와 함께 그 AI 가속기를 이루는 핵심 부품이죠. 5세대 H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합니다. 팀 엔비디아 일원이죠.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HBM에서 올린 매출이 5조 8,510억이에요. 전체 디램 매출에서 40% 수준이고 3분기에도 3조 6,376억 수준의 HBM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에다 공급해가지고 이룬 결과인데 삼성도 역시 엔비디아 4세대 HBM3를 공급 중인데 삼성자가 공급한 HBM3는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납품하는 HBM3E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딥시크가 활용한 H800이나 H20 같이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서 성능을 낮춘 저사양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면 하이닉스의 타격 크겠죠. 그리고 뭐 GB200이나 H100 등 고성능 제품용 HBM은 주로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AI 가속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HBM 납품의 단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최신 HBM은 일반 D램의 4배 정도 가격에 팔린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의 진단대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 HBM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프로세스의 데이터 연산을 돕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AI 시대를 맞아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더욱더 고조되고 AI 그 투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여튼 촉각을 기울이면서 빨리 HBM에 대한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팔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겠죠. 더욱더 실력을 높여가지고 R&D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분야에서 1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쪽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쪽 관련된 인력을 좀 많이 키워야 할 것 같은데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